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어떤 뉴스입니까? 대선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전 세계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이야기 좀 쭉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것을 잠시 보류하고 예.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주변 국가 특히 그 동북아 관련 그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지난주에 그 미중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과연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특히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거 두 나라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어요. 지난 주 중에. 네. 다루긴 했는데 물론 회담 초에 다뤘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별 결과 안 나올 것 같다. 예. 그렇죠. 그게 정확합니다. 이미 사실 이번에도 그렇지만 끝났는데 결과가 실제 별거 안 나왔어요. 틸러슨 장관이 그 동아시아 방문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대를 우리나라만 잔뜩 했죠. 네. 근데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뭐 미중 정상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 사드 관련해서 할 얘기가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절충될 여지가 없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우리가 사실 예상을 할 수 있었죠. 네. 다른 합의 내용, 이슈별 합의 내용 잠깐 무역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양국 간의 그 보복 관세 문제, 포괄적인 경제 대화를 시작한다 이런 정도 합의는 있었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예. 우리는 이제 틀림없이 뭔가 나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두리뭉실하게도 아무런 언급이 없이. 예. 그러니까는 물론 끝난 후에 틸러슨 장관이 그런 중국 측에서 요구가 있었다. 근데 우리 미국 측에서도 요구를 했다. 이런 정도 이야기만 있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부장이 사드 관련해서 항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정상들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얘기가 없었고요.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상됐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사드가 한반도 안보를 위한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그 대선 후보들 간에도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보수 후보가 과연 없느냐 분명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네. 구도가 진보 후보, 보수 후보가 일단 그 사드 배치를 가지고도 분명히 나눠지는 것 같은데, 사실 보수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보수 네. 후보라고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수적인. 왜냐하면 모두에게 표를 받고 싶게 욕심이다 보니까. 분명히 해야죠. 그거는 네. 유권자에 대한. 문재인 후보도 다소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아예 이제 사드 찬성 쪽으로 분명히 돌아서서 메시지를 보수한테 예,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도 한 토론회에서 정책 토론회에 참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익을 위하는 것이 이제 일단 외교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외교적인 합의를 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죠. 예. 그러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철수 후보가 확실히 찬성적으로 명확하게 그렇죠. 바꾼 것으로 분명 최근에. 보수 후보로서의 어떤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사드 배치가 그러면 한반도 안보를 위한 것이냐 이 관련해서 제가 미국의 한 신문의 사설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워싱턴 타임스 신문인데요. 워싱턴 포스트고 뉴욕 타임즈 아닙니까? 아닙니다. 워싱턴 타임스가 네. 또 있어요? 예. 4월 7일자인데요. 워싱턴 타임스 잠깐만요. 이게 주요한 매체인가요? 그래도 있죠. 물론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정도의 비중은 가지 않지만 그 다음 정도입니까? 워싱턴 타임스. 헷갈리는데. 이 우리말로 하자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한국이 아주 심하게 트럼프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애정을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까
자, 한국이 트럼프의 애정을 갈구한다 뭐 이런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번역을 잘못한 건지 제대로 한 건지 한번 저 청취자분들 보시기 위해서 South Korea badly in need of a little Trump attention이라고 하는 기사를 쳐보시면 나옵니다. 어떤 그런 말이군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주요 내용이 일본에게는 이제 영내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확산시켜 주는데 이제 미국이 주력한다는 겁니다. 네. 2차례 골프 회동도 했고 세계가 왕성한 미일 관계를 확실히 볼 수 있게 했고 여전히 일본 국민들에게 미국 동맹이 신뢰받고 있음을 확신시켰다. 틸러슨도 가서 뭐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넘버원은 일본이라고 사실 얘기했죠. 그랬던 적은 그 태평양 전쟁 이후로 항상 그래왔죠. 항상 그래왔는데 이제 네. 이번에 분명히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그동안은 미국이 외교적으로 둘 다 중요하다고 말을 하다가 네. 틸러슨이 와서 아니다 일본이 더 중요하다고 확실히 말을 해버린 그래서 거죠. 이 사설도 이제 더 읽어드리면요. 그런데 양국 관계의 확고함을 재확인시켰던 중요한 한 동맹 떠올릴 수 있을까? 이곳이라는 것은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미국 대사는 아직 임명되지도 않은 상태고 이 오랜 우방국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회담에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찬밥 신세라는 얘기는? 그렇죠. 조금 더 떠나서 이렇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중이다. 그러나 사드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장거리 고고도 방어 체계다. 이 시스템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장거리 고고도 방어 체계다. 결국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괌 그리고 다른 미국 전초기지 등 미국과 일본의 자산을 수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에 더 가깝다. 이게 이제 사실 사드가 한반도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밖에 없도록 만들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사드 얘기가 그 전에 나왔을 때는 이게 우리한테 그렇죠. 안 맞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국방부에서. 분명히 작년 7월 전까지는 국방부에서도 그런 거 우리 고려한 적 없다. 맞지 사드가 않는다. 그렇지 고고도 방어라는 게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네. 내려올 때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북한이 대기권으로 올렸다가 우리 땅에 그럴 미사일을 이유가 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우리가 토론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지지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요. 하면 좋은데 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는 물론 사드를 설치를 해서 북한의 그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거는 몇 발 중에 몇 발이나 될까요? 이런 걸 검증해 본 적도 없거든요. 북한은 이미 1000여 개에 가까운 미사일기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걸 요격시킨다는 그거를 전쟁 억제로 삼으면 안 되죠. 이미 미사일 그거는- 쐈으면 끝난 그거는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서로. 그 이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 사드를 배치해 가지고 미사일을 요격시키면서 전쟁을 억제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게다가 저는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고 미국의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거는 이 무기의 속성상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미사일이 아니라 그렇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 무기의 속성상 기본적으로 가깝게는 일본 멀리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고 그렇습니다. 사드에 대한 미국의 문서를 보면 한결같이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근데 자꾸 이걸 한국 방어용이라고 우리 국방부가 주장하고 우리 국방부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드는 우리 방어하고 상관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바꿨거든요. 네, 입장을.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도입하는 걸로 결정하면서. 당시 주무 장관들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갑자기 결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순실 님이 등장하는 거죠. 국방부에서도 몰랐으니까 배치를. 네. 근데 이 무기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다. 네. 이게 이 무기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이었고 미국의 설명이었는데 갑자기 이걸 우리나라를 위한 걸로 둔갑을 한 다음에 우리 대선 주자들이 이게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코미디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설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으로부터 한국인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보이콧을 당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맞서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내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인 한국에 미국 대사가 임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대통령 유고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예. 정권 이양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직접 그 사드가 배치되는 곳은 한반도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반도가 전혀 여기서 제외가 되고 있고 논의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정보도 받지 못하고 당연히 있고. 받아들이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북이라는 거죠. 중국한테 얻어맞고 그거 맞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뭐 찍소리 뭐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드는 배치가 돼야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아주 본격적인 여론 작업으로 사드는 배치되는 게 국익에 유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공포를 이용한 이제 마케팅이었는데 그렇죠. 여론 마케팅이었는데 그게 성공적이었고 네. 그래서 사드는 우리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구나라고 국민 절반 이상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인식과 싸우기보다는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모호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당장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선 후보들도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대선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워싱턴 타임즈는 제가 보기에는 매체는 좀 작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나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토드 우드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그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일 다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네. 그러니까 그 논지를 경청할 만한 사람인가도 중요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주장은 우리한테 아픈 주장이네요. 네, 그렇죠. 찬밥이란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은 저는 참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한국 트럼프의 작은 애정 간절히 원해. 이게 뭡니까? 애정을 보여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일단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만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그 롯데마트가 80% 이상인가요?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네. 네, 영업 정지. 그러니까 이 사설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사실상 이 사드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데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죠. 네. 그리고 중국과 미국 모두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피하고 있다고. 있다. 네. 네. 피해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다고 대선 주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보수 후보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미중 정상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 사드 관련해서 할 얘기가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절충될 여지가 없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우리가 사실 예상을 할 수 있었죠. 네. 다른 합의 내용, 이슈별 합의 내용 잠깐 무역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양국 간의 그 보복 관세 문제, 포괄적인 경제 대화를 시작한다 이런 정도 합의는 있었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네. 우리는 이제 틀림없이 뭔가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어떤 뉴스입니까? 대선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전 세계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이야기 좀 쭉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을 잠시 보류하고 네.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주변 국가 특히 그 동북아 관련 그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지난주에 그 미중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과연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특히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거 두 나라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어요. 지난 주 중에. 네. 다루긴 했는데 물론 회담 초에 다뤘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별 결과 안 나올 것 같다. 예. 그렇죠. 그게 정확합니다. 이미 사실 이번에도 그렇지만 끝났는데 결과가 실제 별거 안 나왔어요. 틸러슨 장관이 그 동아시아 방문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대를 우리나라만 잔뜩 했죠. 네. 근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뭔가 나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두리뭉실하게도 아무런 언급이 없이. 예. 예. 그러니까는 물론 끝난 후에 틸러슨 장관이 그런 중국 측에서 요구가 있었다. 근데
우리 미국층에서도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만 있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부장이 사드 관련해서 항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정상들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얘기가 없었고요.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상됐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그렇죠. 우리 이 기업들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사드가 한반도 안보를 위한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그 대선 후보들 간에도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보수 후보가 과연 없느냐 분명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구도가